자, 계속해서 벡터라이제이션 내용을 더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. 이번에는 신경망을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벡터라이제이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일단은 그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이겁니다. 가능하면 명시적인 for loop는 쓰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. 쓸 수만 있다면요. 그러니까 우리가 for loop를 쓰지 않고 소위 이 신경망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대표적인 연산, 신경망을 프로그래밍할 때 이제 벡터 닷 프로덕트가 아니라 행렬과 벡터의 곱셈이 주어지는데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예를 들어서 U라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거는 A라는 행렬과 V라는 벡터의 곱셈으로 이루어진, 즉 이것을 선형대 수학적으로 쓰면은요, U라는 벡터의 엘리멘트 서브스크립트 i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냐면 우리가 썸메이션 기호를 써야겠죠. 그래서 J라는 변수에 대해서 A, I, J, 즉 행과 열 중에 열의 번째에 해당되는 주어진 i번째 행의 j번째 열의 위치에 해당되는 엘리멘트를 A 서브스크립트 ij로 표현할 수 있고요. 그 j와 동일한 크기와 위치를 갖는 v의 j번째 엘리멘트를 곱셈을 해서 다 더해주는 게 결국에 이러한 벡터를 만들어내는 연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면 A라는 소위 행렬과 그리고 V라는 벡터에 연산할 때, 즉 요 각각의 행과 A의 행과 V에 주어진 열이 덧 프로덕트를 취한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 연산을 표현한 그러한 인덱스로 표현한 것이 이 연산입니다. 자, 이것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non vectorized 버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. 그러니까 U를 일단은 초기화 시켜야겠죠. 그러니까 numpy를 써서 numpy ZROS zeroes라는 이러한 함수가 제공되는데요. 이 함수는 주어지는 크기만큼의 소위 벡터 또는 행렬의 그런 제로 값을 채워서 리턴하는 겁니다. 즉 n, 1의 그러한 n by 1 그런 사이즈의 그런 제로 벡터를 리턴해 주겠고요. 자, 이것을 for loop를 써야 되는데 당연히 두 개의 for loop를 써야 됩니다. i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. 그것과 그리고 그 안에 또 for loop가 j라는 그러한 값으로 이렇게 주어질 거고요. 그 안에서 u i번째 엘리멘트는 어떤 식으로 덧셈 더해서 계속 누적해 가는 거니까 더하기 이퀄이라는 복합 연산자를 쓰고요. A의 2차원 어레이니까 i번째 행 j번째 열과 누구겠습니까? V의 j번째 엘리먼트와 곱셈을 해서 계속 더해주는 이러한 연산을 수행해야 됩니다. 하지만 우리가 벡터라이즈 된 버전은 굉장히 간단해요. 즉 U는 numpy에 다시 dot product 함수를 쓸 건데요. A 행렬 콤마 V 벡터를 주면은 이것이 U라는 벡터로 계산돼서 나오게 됩니다. 그러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그런 연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. 자, 이번에는 소위 뉴럴 네트워크를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연산, 소위 매트릭스와 행렬과 벡터의 곱셈뿐만 아니라 주어진 행렬 또는 벡터의 함수 값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즉 함수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지금 아래쪽에 행렬 또는 벡터든 행렬이든 상관없고요. 그 행렬과 벡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 하나하나에다가 지수 연산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봅시다. 사실은 뭐 시그모이드나 아니면은 소위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, 액티베이션 함수를 적용할 때 그러한 연산이 필요한데요. 이와 같은 연산이 필요한 거죠. V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서 V1부터 Vn이라는 엘리멘트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것의 함수 값을 계산하는 그러한 연산이 필요한데, 그러면 U라는 것이 그 결과값일 때 엘리멘트 하나하나, 즉 V1의 지수를 갖는 요 지수 함수 값, 익스포넨셜의 UV2 값, 익스포넨셜의 VN 값으로 채워진 이러한 또 다른 벡터를 구하는 연산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겁니다.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소위 non-vectorized 버전, 즉 for loop를 사용한 그러한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? 즉 U라는 게 N이라는 엘리멘트를 갖는 벡터, 앞에서 살펴봤던 즉
u라는 그 벡터가 있는데 이것의 크기가 n인 거죠. 그런 그 값을 다 제로로 채워서 초기화시키는 과정이고요. i는 그 레인지 n만큼의 루프를 돌리는데 이 mass라는 그 이거는 빌트인 그 소위 패키지라고 볼 수 있고요. 함수입니다. mass라는 오브젝트 안에 여러 가지 그 수학 연산이 들어 있는데요. exponential이라는 이 연산의 값으로 vi 번째 값을 넣어 입력을 해서 ui 번째 이거는 non-vectorized한 for loop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버전입니다. 사실 그 파이썬에 특히 numpy에서는 이와 같은 연산을 한 번에 벡터라이즈된 그런 연산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. 그 함수를 호출하기만 하면 되는데요. 예를 들어서 일단 임포트를 해야겠죠. import numpy as np 이렇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exponential 함수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을 u에 넣어야 되니까 u는 numpy.exp에 입력값을 v 벡터를 넣어라. 그러면은 그 v 벡터 갖고 있는 엘리멘트 하나하나마다 익스포넨셜 지수에 사용을 해서 그 결과를 u에다 넣습니다. 훨씬 간단하죠. 근데 이런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np에서 numpy에서 제공되는 그 함수들은 벡터만 또는 행렬을 입력으로 받아서 결과값을 벡터 또는 행렬로 출력을 해줍니다. 그런 것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로그도 마찬가지고요. 로그 v가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그 벡터 똑같은 크기의 결과값이 로그 값으로 나오고요. 예를 들어서 np.abs absolute value 값, 소위 절대값 구해주는 거고요. 또는 np 이런 것도 있습니다. maximum. 이때는 아규먼트가 두 개가 필요하겠죠. v, 0 하면 0이라는 벡터를 사용을 해서 그 모든 엘리멘트 중에 큰 값을 출력을 하는.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그 기본적인 함수도 마찬가지예요. 그러니까 제곱하는 거, 제곱은 우리가 이렇게 그 에스터리스크 두 개로 제곱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엘리멘트에 대한 제곱이 이루어지고요. 1 나누기 v도 마찬가지입니다. 모든 엘리멘트를 소위 사용해서 나눗셈을 하는 이와 같은 연산이 우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즉 제공되는 그 함수, 소위 numpy나 아니면 built-in 함수의 연산에 입력값을 벡터나 행렬을 쓰면은 그 결과값은 벡터와 행렬로 벡터라이즈된 버전으로 함수가 계산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, 특히 미분을 계산하는 이 알고리즘에서 어떻게 우리가 벡터라이제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거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그러한 그 알고리즘 코딩인데요. 일단 초기화 과정이 먼저 필요하겠죠. J라는 그러한 소위 비용 함수 값을 넣는, 그리고 그 데리버티브를 구하는 W1에 대한, W2에 대한 데리버티브 변수, DB에 대한 데리버티브를 0으로 초기화시켜 놓고요. 모든 훈련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M이라는 그 I는 그 I번째 훈련 자료를 얘기하는 거죠. 그 I번째 훈련 자료 하나하나에 대해서 forward propagation을 시키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, 그리고 이 비용 함수 값을 계산한 후에 이 비용 함수 값을 활용해서 여기 back propagation을 또 시키면서 우리가 DG, DW 그리고 B까지 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다 여기 소위 복합 연산자를 써서 더하기 이코를 쓰고 있는 거는 축척해 나가는 거고요. 그 결과값을 평균 내기 위해서 M으로 나누어 준, 그래서 그 총 비용과 그리고 그 그라디언트의 값을 계산하는 방법을 여기 마지막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루프를 몇 개 쓰고 있나요? 지금 여기에 하나의 루프가 있고요. 사실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루프가 두 개를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루프는 모든 훈련 자료에 대한 루프고요. 여기서는 그 소위 입력 그 특징 벡터의 크기가 2인 경우에, 즉 여기 요 부분이죠. 즉
nx가 2인 아주 간단한 그런 설명을 위한 거고, 사실은 그 입력 특징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경우가 일반적입니다. 그 이미지 같은 경우엔 수만 개의 그런 크기를 가질 텐데, 이것 또한 루프가 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를 설명을 위해서 간단한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. 이 안에도 사실은 아마도 제대로 된 예제라 그러면은 for j 해가지고 j는 뭐 1부터 당연히 nx까지 해서 루프를 돌려야겠죠. 그리고 그때의 그 d, w, j번째 거를 계산을 할 때, 이거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계속 누적해 가는 건데, 여기 그 x의 입력 값에 j번째 값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 수행을 해야겠죠. 등등 해가지고. 자, 이런 두 개의 루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줍니다. for 루프가 모든 그 소위 특징 벡터의 크기에 대한 그 for 루프와 모든 훈련 자료의 개수에 대한 for 루프 두 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. 이와 같은 거를 그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즉,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벡터라이제이션은 일단은 그 이 d sub, 그러니까 dw sub 1과 dw sub 2는 두 개의 훈련 자료에 대한 그러한 그 초기화 작업이었잖아요. 사실은 굉장히 많은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벡터라이제이션 하는, 즉 함수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. 즉 dw는 이제 벡터니까요. w는 그 dw도 벡터겠죠. np.zeros zeros라는 걸 쓰고, 그 크기는 n sub x, 1 정도의 크기를 갖는, 즉 w의 크기가 nx의 크기를 갖는, 우리가 알다시피 이것의 w의 크기를 우리가 nx의 크기를 갖는 그 벡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여기에 그 루프가, 그러니까 루프가 아니라 일일이 하나씩 초기화하는 것보다 벡터라이제이션한 함수를 쓰는 게 좋고요. 이 부분, 특히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간단하게 이와 같은 그 함수식으로 쓰면은 dw 플러스 이퀄 연산은 계속 누적되어 들어가는 것은 x의 i번째 훈련 자료의 벡터입니다. 벡터에다가 결국엔 그 dgi, 그 똑같은 벡터 엘리멘트 wise 연산 곱셈을 해가지고 이 결과에 넣는 이러한 연산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.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그 소위 그라디언트 방향으로의 그 소위 평균값을 나눠주는 것, 이것 또한 우리가 훈련 자료를, 그러니까 함수를 쓰면은 벡터라이제이션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. dw 나누기 equal m 해주면은 m으로 나는 벡터와 이 dw라는 것이 벡터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주어지는 함수나 또는 연산을 사용함으로써 그 벡터라이제이션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. 당연히 이 훈련 자료에 대한 벡터라이제이션도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훈련 자료 개수에 대한 벡터라이제이션을 추가로 더 하는 거지만, 이와 같이 모든 for 루프를 벡터라이즈 함으로써 이 그 소위 딥러닝에 사용되는 핵심적인 연산들의 속도를 우리가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.